네, 북한이 지난 9월 3일 6번째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따른 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핵실험이 현실로 나타나자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서서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던 우리 주식시장도 등락을 거듭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움직임,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갑자기 또 단행을 했습니다. 네네. 9월 9일 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네. 좀 먼저 하게 됐죠. 금융과 실물 시장의 움직임 한번 요약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일주일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우선 주식시장을 보면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2,343.72로 마감해서 한 주 전보다 0.59% 하락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등락이 있었죠. 네. 북핵 실험 다음 날인 9월 4일 날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40.80포인트 하락한 2,316.89로 개장을 했었죠. 예. 이 수치는 2016년 6월 11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0.6% 정도 회복되었다가 5일, 6일 연이어서 하락세가 계속되었고 7일에는 1% 반등했지만 8일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반등했죠, 주식이. 예. 그러니까 주변 여건은 전체적으로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예. 일단은 주식시장은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들이 앞서서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예, 예. 주식시장 외에도 CDS 프리미엄 굉장히 부도 가능 수치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것 또한 올라갔다고요. 예, 우선 국제금융센터 발표를 기초로 해서 다른 금융 자산을 한번 살펴보자면 예. 북핵 실험 여파로 해서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미국채라든지 예. 금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값은 지난 7일 기준으로 해서 전주보다 1.8%가 상승했습니다. 해서 예. 온스당 가격이 1,349달러로 되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과 독일의 이제 국채 가격도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 외국한 평형기금의 신용부도 스와프 CDS라 부르죠. CDS 프리미엄도 10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서 예. 70베이시스 포인트가 됐습니다. 예. 조금 부연하자면 CDS라는 거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 이를테면 제3의 금융기관이 돈을 대신 갚아주는 이런 구조로 된 어떻게 보면 신용 파생 상품이죠. 예. 신용 파생 상품인데 이때 지불하는 수수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군요. 예, CDS 프리미엄.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게 올랐다는 것은 국가 신용도가 낮아졌다거나 아니면 부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 또 이런 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해외 자금 조달의 비용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DS 프리미엄이 200 베이시스 포인트가 넘을 때도 있었으니까 예. 지금 상황은 그렇게 매우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예. 정부에서는 금융의 불안이 실물 경제로 전이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대책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네,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던 금융시장이었습니다. 네. 이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파급 효과 우리 시장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칠까요? 파급 경로가 원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일단 우선 금융시장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투자한 해외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겠죠. 예.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그러니까 주식, 채권 같은 가격이 내릴 것이고,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의 외환 공급이 줄어들어서 환율이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외국 자본의 이탈은 우리나라 유동성을 또 축소시키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자산 가격을 내려가겠죠. 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부의 감소,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의 감소는 또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도 사실은 투자 심리라든지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전체적인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 경제의 어떤 컨트리 리스크가 컨트리 리스크를 높게 평가해서 만약에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해외 자금 조달도 어렵게 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실물 경제에 있어서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당장은 영향은 없겠지만 예. 만약에 그 공급선의 안정을 이제 바라는 그런 경우에 바이어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예. 들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라는 것이 원재자라든지 중간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만약에 그 공급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핵 리스크가 누적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뭐 수수료가 굉장히 높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네. 지난 5차 핵실험까지 당시는 어떤 전개로 보였었나요? 금융시장에. 그래서 지금 그 6차까지 왔었는데 6차 예. 핵실험 발표까지 왔었는데 우선 주식시장으로 보면 그 핵실험 발표 2, 3일 후에 2, 3일까지는 주식이 하락했다가 예. 반등하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보면은 지난 5차까지 반등하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이 일주일이다 이런 보고서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평균 하락률은 0.88%로 그렇게 분석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1차 핵실험 때가 가장 충격이 컸었습니다. 이때는 뭐 당시에는 코스피가 2.41% 하락을 했었고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됐었죠. 그렇지만은 3일 후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똑같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매도 우위를 보였었고 외국인이나 기업들은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황 판단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많이 엇갈렸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2차, 3차, 4차 핵실험 때는 0.2% 정도를 하락을 했고 지난해 9월에 5차 핵실험 때는 1.3%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1.73% 하락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폭이 조금 컸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투자가 생각보다 뭐 투자가 많이 동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전망에 대한 관건은 그 핵실험, 과거 핵실험하고 지금 근본의 핵실험 발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데 대한 입장 차이는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은 북한의 어떤 그 핵실험의 태도라든지 북한의 강도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각오가 다르고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의 대응 태도가 다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예. 미국이나 북한이나 종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군사적인 대응은 아닐 것이다 하는 이런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안보리 표결도 있기 때문에 예.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주목 거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9월 4일의 보도 내용인데요.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환율이 뭐 큰 변동이 없는 것을 두고 뭐 cold comfort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의역을 하자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위안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위안 삼아서 변동이 없다는 건데 말하자면은 핵 전쟁이 터지면 회피할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전쟁이 터지지 않는 한 시장은 경제 펀더멘탈을 중요시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관계 펀더멘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지금까지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함께 이 북한 관련 금융시장 움직임 알아봤습니다.